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도박중독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땡땡이는 왜 도박을 했을까입니다. 땡땡이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을 다 망치고 싶은 마음에 도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도박을 했을까요? 땡땡이가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처음에는 재미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이후 돈을 따는 경험, 특히 대박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땡땡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특히 돈이 풍요로운 삶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땡땡이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도박을 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절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박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나와 가족들의 풍요로운 삶, 여유로운 삶을 갖기 위해서 도박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박 중독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도박 중독자에 대한 마음속 분노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심호흡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도박 중독자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가족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감정이라는 점, 그 감정에 휩쓸려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안 좋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 이 점을 가족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간에 가해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들이 떠오르시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거부감이 생기고 미움의 감정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드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자를 가해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가족이든 도박자이든 현재 단도박과 회복을 바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연합되었다, 조건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는 따뜻하고 인자함이 느껴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어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고 인상이 써지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경험과 주변의 자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를 아버지라는 단어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연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으로서 가해자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비슷하지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단어는 선택과 책임입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단어는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땡땡이는 처음에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좋든 좋지 않든 어찌됐건 자신 스스로가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에 책임을 지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결국 도박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타인 혹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가해자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잘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도박자라면 내 선택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가족은 너 때문에 라는 생각보다 도박자가 잘 책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참고로 단어를 바꾸어 사용한다고 해서 도박자가 드는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 자괴감, 우울감 등의 부적 감정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태도로 가면서 그 감정들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박 중독자는 피해자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도박 중독자는 도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봐야 할까요? 도박을 선택했다는 관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땡땡이는 도박을 하면서 중독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중독이라는 병을 자신도 모르게 얻게 되었습니다. 중독은 질병입니다. 결국 도박 때문에 중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땡땡이 또한 도박으로 인해 피해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의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도박으로 인한 재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박 중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가해자의 느낌처럼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땡땡이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용기는 도박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땡땡이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제안하는 단어는 환자입니다. 땡땡이가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면 도박 중독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맨몸으로 버티라고 하기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땡땡이와 같이 도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땡땡이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되는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도박과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지 알 수 없지만 단도박과 회복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이 아닌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